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소리 시즌3가 오늘도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상담요정 채채채 이채은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또 시장 전망들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업데이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상담 창구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채팅 상담 접수까지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의 흐름들 아마 투자자분들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도 강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했었었는데 장중에 뭐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죠. 사실 어제 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에서 이미 좀 반영이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 급등이 나왔었고 그게 금일 시초가에 반영이 된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 쪽의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과 외국인 쪽의 투자에 대한 방향성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잠깐 환율 좀 볼게요. 자,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 1,400원대 후반에 있었죠. 이게 1,500원 넘어간다 뭐한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불과 한 달 전쯤이었었죠. 1,480원대에 있다가 급락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의 매수세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원화가 다시 반등이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에서 어찌됐든 고점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에 진행이 된다라면 만약에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된다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은 강한 그런 흐름들은 아니지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수는 많이 올랐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러다가 61선 이제 들어 눕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730포인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시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구간대에서 좀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대 좀 조정을 받고 2,500포인트대 초반 자리대까지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면 오히려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5일선을 타고 가면서 꾸준하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작년 7월 달에 고점 자리대죠. 이렇게 추세 라인대를 그어보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고 있고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려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움직여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달랐었죠? 많이 올랐던 조선 섹터와 방산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 강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도 일단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계속 시장은 순환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원하게 수익으로 쫙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딘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원인은 테마가 너무 많습니다. 테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금이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영향 때문에
올라갈 듯하다 말고 올라갈 듯하다 말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오늘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량 같은 경우가 좀 부족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좀 치고 나가는 듯 하다가 장중에 거의 7% 가까운 상승을 해주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죠. 이때하고 좀 상황은 조금 다르죠. 이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죠.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반도체 쪽 섹터라든가 웬만한 테마성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트의 모양새가 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바퀴씩 또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는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겠죠. 이 프로그램은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총 3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를 이용한 방법,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상담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는 건지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지 이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유튜브를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종목을 올려주셔도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DB하이텍을 매수하셨어요. 44,000원에 15%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DB하이텍을 4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44,000원짜리 때 15%를 매수를 하셨죠. 차트의 모양새는 다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이쪽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했죠. 최근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말랐죠. 근데 주가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1차적인 저항 라인 때는 요 61선 언저리 때인 42,000원대로 볼 수가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세요. 10%? 15% 정도 갖고 계십니다.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매 가능합니다. 39,000원에서 37,000원 요 언저리 때는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요 4만원대 후반자리 때 한 48,000원대 위를 1차 단기적으로 목표를 다 잡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요 자리 때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52,500원 15% 장기 전망 궁금합니다. 포스코 인터 매수가는 52,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장기 전망.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원 개발을 하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LNG 쪽에 있어서의 참여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아마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패키지 딜을 7월 달에 한다고 했었죠. 그 전부터 이제 서서히 반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달 초에 미국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요. LNG 쪽에 있어서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3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알래스카 LNG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저점 라인 때는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 자리대 4만 원, 상단 자리대 6만 원대 초중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매수가를 보게 되면 지금 52,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조정을 받게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NG 쪽의 사업은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 참여를 하는 부분들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마도 중심이 돼서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만약에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된다라면 상승을 해주다가 밀려 내려왔죠. 지금 다시 상승을 하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수렴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죠. 이렇게. 그럼 하단 자리대로 볼 수 있는 한 47,000원 자리대 이하, 요 47,000원 이하 자리대 이하로는 분할 매수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죠. 좋은 기업이니까 조정을 받게 된다면 5에서 10% 정도는 더 분할로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 보게 되면 아마도 6만 원 2월 달에 형성됐던 자리대죠. 이 자리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보유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상담이 늘 넘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요. 더 빠르고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1577-7451번으로 가능하고요. 문자 상담은 샵 0082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채팅을 통한 상담 접수도 가능한데요. 서울경제TV 라이브 채팅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포스코 DX요. 네, 포스코 DX 매수가와 비중은요? 6만 원에 20%요. 네, 5만 원에 20%. 아니, 6만 원. 네, 6만 원에 20%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지금 가격을 좀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바로 받아보시죠. 전문가님, 현재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 전략도 유효할까요?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다가 이게 밀려 내려간 거죠? 네, 23년도에 매수하고 그냥 추가 매수 안 한 상태에서 있어요. 아, 그럼 수익이 났다가 지금 손실로 아니요,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수익은 그럼요? 안 났었고요. 네. 그 6만 8천 원대에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아, 2차전지 쪽에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포스코 DX 같이 움직였어요. 추가 매수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추가 어느 매수를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궁금하고 그 목표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우선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쪽으로도 들어가는데 우선 포스코 홀딩스는 LNG 쪽에 있어서 고망간강이라는 그 온도에 상당히 강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하나가 있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저장이나 운반, 개발 이런 쪽을 포스코 인터가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포스코 DX는 채굴 요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포스코 DX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만 원대 6만 원 부근에 매수를 하고 계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20%를. 그러면 적어도 2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단가가 좀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부터 조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4,000원 이하로는 뭐 24,000원부터 22,000원? 요 정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평단이 네. 한 42,000원 요 언저리 때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근데 요 추가 매수는 20%를 했을 때예요.
이 네. 평단을 예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24,000원 이하 24,000원에서 22,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고, 그렇게 되게 되면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요 42,000원대 요 자리대가 저항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요 구간대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네. 아시겠죠?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네.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매도해서 그 포스코 DX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포스코 홀딩스도 그냥 같이 갖고 가야 되는지. 지금 은근슬쩍 두 종목 상담하시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손실 중이신가요? 아니요, 저 그거는 10%거든요. 손실이 크시냐고요? 손실이요, 네. 약 15% 정도? 15%? 특별히 한번 보자. 그러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15% 정도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네. 네, 홀드 그냥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시 문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54,700원 10% 매수를 하셨네요. 자, 풍산입니다. 54,700원. 54,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포탄 만드는 기업이죠. 풍산. 증설까지 했습니다. 방산 쪽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친구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요 추세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하단 자리대는 이 자리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의 수익 중이신데 조선이나 방산 쪽 섹터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풍부하고 여전히 들어올 수주도 많이 있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매물 소화 과정이에요. 근데 풍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올라간 부분들은 없으나 같이 동달아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54,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걸 단기로 봤다라면 어제가 매도를 해야 될 자리대예요. 근데 나는 좀 길게 봤어 라고 하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매수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증설까지 한 그런 사항들이고 실적도 나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실적이 나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만약에 길게 좀 보게 된다면 6만 원대 요 지금 65,000원 위로는 다시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뭐 7만 원 언저리대인데 요 자리대까지는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갈 건지 그거를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좀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을 매수를 하셨네요. 자, HD 현대일렉트릭을 매수를 했어요. 지금 보면 매수 단가가 37만 원이에요. 매수 단가가 37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30%예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보면 30% 비중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37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면 비중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밀려버리게 되면 종목이 그럼 불안하겠죠.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30만 원 이하로 밀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하신 자리대가 저항 라인대예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거래량이. 지금은 그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만 일단 보유를 하자. 그러면 40만 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차익을 하든가 더 가져가든가 그걸 고민해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전략들로 함께 하신다면요. 어려운 상황도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채팅 상담 접수가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유니언 머트리얼 네, 유니온 머티리얼이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50%고요. 네. 2,720원. 2,720원에 매수하셨고 50% 비중이시군요. 비중을 네. 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략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추세가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머니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참 오를 때 올라왔었는데 얼마 안 돼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올라갈 때 그러면 따라 사고 나서 물리신 거구나. 예. 그럼 50% 정도 매수할 만큼의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아니 요즘에 또 히토류 관련주 그래가지고 어떤 거요? 히토류. 아, 히토류. 응.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 그래 해가지고 좀 혹시 조금만 저기 하고 단타하고 나오려다 걸린 거. 단타라고 했으면요, 어머니 대응을 하셨어야죠, 손절을. 자, 어머니 이거 보면 재무 구조가 안 좋아요. 어머니, 이거 네. 유상증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유상증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히토류 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히토류 사업을 해갖고서 실적이 나오나요, 어머니 이거? 안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50%를 매수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 맞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종목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유상증자도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뭐 이게 손실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갖고 계시다가 어머니 이거 2,000원 위로 올라가면 2,000원 가까요. 2,000원만 돼도 팔겠는데. 2,000원 위로 올라가면 네.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보세요, 어머니.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요. 예. 2,000원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시고 그리고 한 번에 50% 사지 마세요. 아, 2,000원은 가거도 올라가겠어요? 2,000원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들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채팅 상담까지 접수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이수페타시스. 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와 비중은요? 48,000원에 15%. 네, 48,000원에 15% 비중이시군요. 예.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긴 한데 언제쯤 수익권 들어갈 수 있을지 좀 전망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어디까지 상방 열어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유상증자는 받으신 거죠? 받아가지고 네. 그거 받은 거는 매도했고요. 왜요? 그때 38,800원인가 받은 그 금액수 또 빠지면 살라고 그걸 팔아놓고서 현금은 한 50%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아니 전화 그러면 드려봤습니다. 38,800원대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증자 받은 그러면 거 요 그거 3만 원 또 밑에 3만 원 더 깼는데 그럼 유상증자가 하고 난 다음에 팔았는데 예, 받은 거고 요거 받은 걸 팔았고 예. 근데 안 빠지고 올라갔다. 예, 안 빠지고 올라가가 그래. 지금 현금은 한 50% 있거든요. 그래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추가 매수해야 되는가 싶어가. 그러면 굳이 이게 비중이 지금 15%시잖아요. 예, 15%입니다. 그럼 빠지면 살려고 생각하셨다고 했죠? 예, 그죠? 그럼 얼마 빠지면 사실 생각이셨어요? 그래 한 3만 6천 원이나 7천 원 좀 빠지면 사볼라겠다. 뭐 내려오지도 않으네. 그럼 그냥 안 내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네, 다행인데. 안 밀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올라가길 그래. 기다리면 되죠. 지금 좀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나 진짜 그냥 갖고 가세요. 15%. 예.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아니 38,000원에 매도를 했는데 41,000원대에 다시 산다고요? 이 정고점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밀릴 때를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매하고 그래. 싶으면 35,000원. 예, 3만 5천 원이요. 35,000원 부근부터 추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그냥 예.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시고 다른 예. 종목을 좀 보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목- 추가 매수를 한 매도는 어디쯤 목표에 매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게 되면 이제 45,000원 위가 저항대예요. 4만 요 5천 45,000원 요 위가 저항 부분인데요. 또 요 예. 얘기하니까 또 45,000원에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예. 35,0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 뭐 한 10% 정도 더 하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예. 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흐름들이 기판 쪽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이 친구가. 예. 올해도 꽤나 성장을 할 거고 내년도도 성장을 제법 할 겁니다. 밸류가 네. 높은 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면 예. 저는 요 5만 원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예. 5만 원 넘어간다고 보니까 예. 그 5만 원 위에서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수고하십시오. 투자하시고요. 예. 자, 다음 이제 또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전부 다 종목 보내주신 거니까 테마주, 막 개별주, 막 이런 종목군들인데 안 해줍니다. 자, 롯데쇼핑 매수하셨어요. 85,000원에 10%. 롯데쇼핑 한번 보겠습니다. 8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랜 시간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제가 요거를 하나를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일단 좀 보시죠, 여러분들. 자, 법안 발의한 부분들이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요게 있어요. 상법 개정안. 요게 나중에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한 종목씩은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죠. 큰 시너지가 되겠죠. MSCI 선진지수에 대한 편입. 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한국 시장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정부가 바뀌고 시간이 좀 지나야겠죠.
요건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롯데쇼핑을 얘기했을 때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자, 55만 주당 자산 가치가 55만 원대예요. 주당 자산 가치가. 지금 주가는 7만 원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죠? PBR 기준으로 0.2배조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배당을 7%나 해줬어요. 요거 확 빠져 있으면 이런 것들 해도 되는데,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게 그 상속과 증여 이 부분들에서 개정안이 뭐냐면 PBR 기준으로 0.8배예요. 그 법률안 같은 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보게 되면 아마 저 PBR 종목군들 요 한 종목 정도는 매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롯데쇼핑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저 PBR이죠. 경기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경기 안 좋은 거. 그러면 반대로 왜 올라가죠? 반영이 됐으니까. 건설주들 52주 신고가 나가는 기업들 있죠? 현대건설, DLENC. 건설 경기 징그럽게 안 좋다는데, 파산하는 기업들 많다는데, 부도나는 기업들 많다는데 걔네들 올라가죠.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장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하신 부분들에서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요거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비중을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비중이 10%예요. 더 사세요. 요거 가급적이면 7만 원? 10%니까 7만 원 이하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가급적 6만 9천 원, 6만 9천 원대예요. 6만 9천 원. 요 6만 9천 원 이하, 6만 9천 원부터 한 6만 4천 원, 6만 5천 원? 요 정도 때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길게 보기로 장기 전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한 20% 정도 더 사세요. 그러면 단가가 제법 많이 떨어질 거예요. 단가가.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7만 원대 중반, 7만 한 4, 5천 원짜리 때까지도 아마 평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거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또 이 방송을 보고서 막 매수하려고 하지만 이게 장기 전망을 물어보셨어요. 장기 전망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롯데쇼핑이 망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20%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확 낮춰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하니 추가 매수해서 이건 좀 더 가져가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9만 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9만 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S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셨어요. 29,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29,500원에 10%. 요 부분들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슈퍼캐퍼시터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울트라 커패시터 요 부분들이란 말이죠. 전기차용 배터리, 그리고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 쪽 사업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력망에 대한 안정화, 요거 진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전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움직였죠. 요 구간 때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움직였어요. 그죠? 지금도 거래량이 말라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비중이 10%라면 저는 조금 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단가는
한 1,400원? 1,400원 이하. 1,400원부터 분할로 조금 매수를 해보면 10% 정도 더 매수를 하시면 그래도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확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니 1,400원 이하에서는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해보자. 뭐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의 총체적인 분석과 함께 하신다면 마냥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면요. 맞춤형 상담도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그리고 서울경제TV 라이브 채팅창을 통한 채팅 상담 접수 창구까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는 키스트, 네. 키스트를 8,750원에 한 40% 정도 돼요.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좀 산 가격이나 올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전화 좀 드렸어요. 네, 매수가 부근까지 가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네.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횡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언제쯤에 확실한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40% 보유 비중을 갖고 계셔서 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네. 키스트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이거를 제가 17,000원부터 사가지고 저기 40%가 됐어요. 아, 17,000원부터 매수해서 분할 매수해갖고 단가를 낮춘 게 8,000원대예요? 예, 예, 예. 지금은 네,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좀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추세에 이제 걸추 다 빠진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툭 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하게 돼서 엔터주들 올라가고 컨텐츠나 게임이나 이런 기업들도 상승을 해요. 그죠? 네네. 그럼 키스트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요 241선이 저항이에요. 네. 잠깐 주봉으로 보면 좀 그렇고 월봉 차트로 봐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좀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유를 하시다가 이게 제가 매수 단가까지 8,700원대까지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다가 네. 한 5,500원 정도? 네네. 5,5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전화를. 네. 그럼 고맙습니다. 그때 좀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 접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종목 어떤 거 상담해 드릴까요? 네, 무림 PMP. 무림 PMP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153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네, 5,153원에 매수하셨고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네요. 현재 추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워낙 주가가 좀 내려앉아 있어요. 어떤 전략 더 해야 될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이게 참 10% 비중은 다행인 것 같은데 거래량이 일단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좀 너무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무림 PMP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 목재 재지 국내 백상지 그 제기업체. 만들고 네, 종이 네. 쪽이죠. 네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밸류가 비싼 부분들은 아니에요.
자산 가치보다도 일단은 싸요. 지금 주당 자산 가치가 BPS가 10,000원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주가는 2,900원대예요. 네. 배당은 그래도 조금 나오네요.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높네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을 3년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못 모르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길래 그냥 막 샀어요. 근데 지금 3년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자세히는 모르지만 중국산에도 밀리고 뭐 캐나다산에도 밀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회사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적자나 그런 게 없고 영업이익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좀 속이 탑니다. 저도 속이 타네요. 네. 이게 보면 주가가 뭔가 이슈, 재료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돼요. 막 혹할 만한 뉴스, 기사, 소식 막 이런 것들이 나와야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지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뭐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네.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선거철 되게 되면 종이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와주긴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년 동안 들고 계셨다고 했고 그럼 3번의 배당을 받으신 거죠? 2번 받았나요?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정확한 네, 신경을 안 써서 얼마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3번 정도 배당을 받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차트의 모양새가 역배열권역에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최근에 조금씩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네. 되면 요런 구간대는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요런 구간대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요 상황은 요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요런 과정들을 네. 그러면 흐름들이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하니 지금은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간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가능하시니까 네.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면 요 4,000원대 자리대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4,000원요? 네, 요 4,000원대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면 매수 단가가 네. 5,700원이라고 5,700원대라고 말씀하셨단 5,100원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5,153원요. 그럼 대충 뭐 5,200원으로 잡고 네. 만약에 이게 2,900원 좀 됐고 한 2,850원부터 2,600원 정도까지 10% 정도 더 매수하실 수 있으세요? 네, 추가 매수요. 네. 네, 추가 매수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10% 정도를 더 하시게 되면 아마도 네. 단가가 네. 좀 낮아질 거예요. 네. 이게 한 4,000원대 초반짜리 때까지도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수익 약간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하니 그럼 감사하죠. 그러면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네. 좀 밀리면 한 10% 정도 분할로 조금씩 사세요. 이 거래량이 없어요. 네.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라 올라갈 때는 따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빠질 때만 보세요. 빠질 때만. 빠질 때만요. 네, 빠질 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빠지면 그냥 냅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4,000원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또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을 문자가 제법 많이 오고 있는데 했던 종목도 하고 했던 종목도 보내고 계속 그런 분들이 좀 제법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번 봐드렸던 종목은 안 봐드리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셨네요. 42,200원. 자, 한번 볼게요. 참 좋은 기업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
42,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15%.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요때 매수한 것이겠죠? 반도체 쪽 섹터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요 하단 자리대가 121선 자리대죠. 여기 요 121선 언저리대가 오게 되면 좀 추매하세요. 좀 추매하셔가지고 반등 나오면 다시 고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성엔지니어링이 원체 실적이 좋아요. 올해 1,000억, 1,100억대 이상하고 있죠. 내년도에도 40% 가까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밸류가 낮아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귀하고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요 고점 자리 때도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매물대가 좀 많잖아요. 지금 구간 자체가. 그죠? 그러하니 121선 언저리 때 오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42,000원 이 자리 때 오게 되면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만 신고가 돌파 흐름들을 기대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SM을 매수하셨어요. 98,200원. 98,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잘 매수하셨고. 근데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추세를 따라가고 있죠. 이 추세대를. 그죠? 이 추세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확인 매도를 한다면 이 2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좀 매도로 단기적으로 매도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13만 원대 요 언저리 때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 13만 4천 원 요 자리대가 요 고점 자리대예요. 여기 고점 자리대 요 자리대거든요. 요 부근에 왔을 때 절반 정도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추가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장기적인 추세 라인 때 이 21선을 강하게 깨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보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방송 시간에만 전문가님과 함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조언들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큰 화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의 투자 포인트들 체크해 가야 될 텐데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에는 어느 쪽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우선 주도 섹터가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건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 추세가 확실하게 꺾였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조정을 받느냐거든요. 특히나 조선 쪽이나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응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하고 보는 전략이 좋아요. 근데 난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막 하루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단 스윙 이상으로 보는 게 더 좋거든요.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눌리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빠져있는 저PBR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봤으면 좋겠고 지수가 좀 제법 많이 올랐어요. 정고점권역까지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 지수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니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